안녕하세요. 나홀로 부동산 TV 나부TV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비교인데요. 이름도 비슷하고 요즘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외 내용은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이 다르고요. 가점 순위 기준도 다르고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도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곧 다가올 4차 사전 청약 전에 영상 보시면서 미리 공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나홀로 부동산 T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 자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도 분양형이고요. 신혼부부 특공은 국민주택과 민영으로 나뉘어서 총 3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 되는데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사실이 일정 시점까지 증명을 해야 되고요. 한부모 가족이시라면 자녀가 6세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모두 6개월 이상 가입하시고 납입 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공 중 공공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되고요. 민영 신혼부부 특공은 14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단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영에는 추첨제가 새로 신설됐고요. 추첨제다 보니까 여기서는 소득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은 신혼희망타운이 3억 700만원 이하, 신혼특공, 국민주택은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이 이렇게 되고요. 반면 신혼특공 민영은 자산 기준은 없지만 소득과 반대로 추첨제에 한해서 자산 기준이 3억 3천 이하여야 됩니다. 자격이 되셨다면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더라도 경쟁률이 높아지면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을 줘서 당첨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을 보시면 30%가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가 자녀 공급이 됩니다. 다 득점 순이고요. 동점일 경우 추첨이 진행됩니다. 그럼 30% 우선 공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아래 3가지에 해당되시면 우선 공급이 대상이 되고요. 우선 공급 대상자 중에서 이제 가구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 다음엔 70% 자녀 공급 보겠습니다. 앞서 우선 공급에서 낙첨되신 분과 나머지 신혼희망타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에선 가점 항목이 우선 공급과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이 추가됐고요. 나머지는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럼 상세 점수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과 자녀 공급 둘 다 들어가 있는 가점 항목으로는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2년이면 3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이 2가지는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변별력을 가지는 항목이 되고요. 우선 공급에서는 가구소득, 자녀 공급에서는 미성년 자녀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서는 특히 미성년 자녀 수가 변별력이 더 높아서 자녀 수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혼부부 특공 중에 국민주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공급이 70%고요. 나머지 자녀 공급이 30%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득점 순이며 동점일 경우 추첨이 진행됩니다. 우선 공급 대상으로는 혼인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그리고 혼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녀 공급은 예비 신혼부부와 우선 공급에 해당 안 되는 나머지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 공급에서 낙첨되신 분도 함께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우선 공급 100% 이하, 맞벌이시면 120% 이하고요. 자녀 공급은 130% 이하, 맞벌이시면 140% 이하입니다. 가점 항목은 신혼희망 타운과 달리 우선, 자녀 공급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상세 점수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소득으로는 1점만 배정되어 있고요. 기준이 80%입니다. 자녀 수는 최고 3점이고 1명당 1점이 부여됩니다.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은 신혼희망 타운과 다르게 3년 이상이 돼야지 3점 만점입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신혼희망 타운과 동일하고요.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기간은 3년 이하가 3점 만점으로 결혼한 지 별로 안 된 신혼부부일수록 유리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신혼희망 타운과 마찬가지로 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첫 번째로 자녀 수, 그리고 두 번째로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기간, 한부모 가족일 경우 자녀 나이가 변별력을 가지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주택 대상 신혼특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으로 50%, 자녀 공급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첨제로 30%가 진행됩니다.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은 앞서 설명한 국민주택과 내용은 동일하고요. 추첨제는 우선 자녀 공급과 달리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임에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특공 청약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신혼부부들은 소득 기준에 걸려서 특공 청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은 가점에서 밀리고 해서 결국 영끌에서 기존 주택을 구매하게 되고 그 결과 집값이 올라간다 라는 게 현 정부의 생각이었죠. 이러한 배경으로 뒤늦게 특공에도 추첨제가 신설됐지만 사실 추첨제로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공이다 보니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요. 사실 추첨제는 우선 공급, 자녀 공급에서 떨어진 낙첨자와 다시 한번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공의 자격 조건,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청약 전략 세우시는데 필요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집과 단지 구조, 커뮤니티 시설, 학교 등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 맞춤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단지 자체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오롯이 신혼부부들만 사는 단지가 되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면적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평수로 하면 24평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둘만 살기에는 좋겠지만 아이를 하나, 둘 키우면서 살기에는 조금 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청약하신 신혼희망타운이 3억 7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장점은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살다가 집을 매도하실 때 나오는 차익 중 일부를 내놔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익의 범위는 대출을 얼만큼 받을 건지, 그리고 대출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지고요. 그 범위는 10%에서 50% 사이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많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 수가 적을수록 공유해야 하는 수익이 많아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투기가열지구 9억 이하 단지에서 최대 20%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해당되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공급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사전 청약 받고 있는 3기 신도시에서
공공분양주택 건설량의 30%를 신혼특공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즉, 신혼희망타운과 달리 한 단지 내에서 일부만 신혼부부 특공으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32평까지 공급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신혼희망타운 대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소득이 조금 낮으시다 하시면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을 노리시고요. 소득이 높다면 민영 신혼부부 특공 추천제를 노리시면 됩니다.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로서 목적도 있으시다 하시면 신혼희망타운보다는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3차 사전청약에서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은 아예 미달이 났었습니다. 주암지구는 행정구역상 과천에 포함되지만 서울 서초구와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위치가 좋은 위치에 해당되는데요. 과천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다 보니 신혼부부 수도 적을 거고요. 수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시면 오히려 이런 신혼희망타운을 노리시는 것도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께서는 앞서 설명드린 자격 조건 보시면서 지원 자격이 안 되는 항목은 먼저 배제하시고요. 가점 정확히 계산하셔서 본인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집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는데요. 그럴수록 외면하지 마시고요. 요즘 배경에 어쨌든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공급이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고 분석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모두 청약에 그리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날까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홀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